세계 여러 지역에서 장례식은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관 주변에서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놀다듬음, 카드게임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필리핀에서 장례식은 보통 3일간 지속되며 경우에 따라 일주일 혹은 그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은 고인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입니다. 전통적인 믿음에 의하면 가족들은 고인의 몸을 지키기 위해 밤새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카드게임을 하며 잠을 쫓고 게임에서 얻은 작은 금액은 장례 비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마닐라의 복잡한 도심 속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북부묘지가 바로 그곳인데요. 겉보기에는 조용한 이곳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의 수다, 요리하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노래가 들려옵니다. 이곳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묘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난 때문입니다. 마닐라의 주거 비용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 많은 사람들이 집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꽤 10년 전 임시 거처로 시작된 이곳 적생활 2점차 영구정거지로 변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전기도 들어오고 공동수도 시설을 사용하며 작은 가게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묘비를 청소하고 도색하는 일, 혹은 고인에게 예를 표하려는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오직 죽은 이와 함께 사는 곳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의 거센 힘과 맞서야 하는 곳이기도 하며 땅 속에서도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부 섬의 한 마을이 고요한 잠에 빠져 있던 어느 날,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벽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며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습니다. 하지만 잿더미와 슬픔 속에서도 세부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집을 짓고 서로 도우며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중단하고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예, 아니오를 알려주세요. 마닐라의 빈민가에는 파그파그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음식을 씻어서 다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입니다. 파그파그는 말 그대로 먼지를 털어낸다는 뜻이며 사람들은 패스트 푸드점이나 식당에서 버려진 음식 조각을 주워 씻은 후 마늘, 간장 등을 넣어 다시 튀깁니다. 그 결과 접시에 담긴 음식은 의외로 맛있어 보이고 실제로 맛도 괜찮습니다. 파그파그는 보통 20페소 정도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보건당국은 세균, 오염, 질병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만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음식과 파그파그 사이에서 선택할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는 인내하면 스튜가 생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파그파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은 한때 동남아시아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도라는 오명을 떠안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이 나라지만 한동안 해변과 강은 플라스틱 봉지로 뒤덮여 있었고 하수구는 사용한 샴푸 포장지로 막혀 있었으며 죽은 물고기들은 인스턴트 커피 포장지에 엉켜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단순한 일상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을 겨우 충족할 수 있는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 업체들은 모든 제품을 작은 단위의 일회용 포장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편리함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매년 수십억 개의 소포장이 사용되고 버려졌으며 대부분은 재활용 센터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수구를 막고 강을 따라 흘러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변화가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지를 모아 의자를 만들었고, 지역 사회는 매주 청소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일부 지역 기업가들은 폐기물을 가치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 플라스틱으로 에코 벽돌, 가방, 장식용 타일 등을 만들었습니다. 몇몇 슈퍼마켓은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사용하면 할인을 제공했고, 월요일을 노 플라스틱 데이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도시들은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시장에서는 옛날 방식대로 바나나 잎으로 상품을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뒤덮였던 해변에서 공기마저 독성이 된 도시들까지 동남아시아는 같은 문제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중 방글라데시에서는 공기가 너무 오염되어 매일 숨을 쉴 때마다 담배를 몇 개피 피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곳의 현실이 궁금하시다면 고정된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필리핀의 거리를 달리는 다채로운 지프니를 타고 함께 여행할 준비도 되셨나요? 필리핀 거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는 단연 지프니입니다. 지프니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이 남긴 군용 지프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지프의 차체를 늘리고 긴 벤치 좌석을 추가하며 화려한 색상으로 도장하고 크롬 장식과 손으로 그린 문양을 더했습니다. 각 지프니는 하나의 이동하는 예술품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지프니를 타고 출근하거나 등교하거나 시장으로 향합니다. 요금은 저렴하고 노선은 도시와 마을을 가로지르며 승객들은 손을 들면 언제든지 탑승하거나 하차할 수 있습니다. 지프니를 타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타보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세요.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프니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퇴역한 지프니들이 모여있는 한 장소에서는 벗겨진 페인트와 깨진 거울들이 거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길거리 음식은 그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독특한 메뉴로 유명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음식 중 하나는 발루디입니다. 부분적으로 발달한 오리 새끼가 들어있는 알 요리로 작은 깃털과 부리까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보통 소금, 후추, 허브와 함께 먹습니다. 또 다른 음식으로는 베타맥스가 있습니다. 오래된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응고된 동물의 피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꼬치에 꽂아 숯불에 구워 바삭한 것과 부드러운 속을 자랑하는 음식입니다. 그 외에도 이사우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닭이나 돼지의 장을 깨끗이 씻어 소금, 식초, 향, 신료로 양념한 뒤 구워 바삭하게 만든 요리입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사랑받는 길거리 간식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지옥 같은 냄새지만 천국의 맛이라는 과일 두리안을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길거리 음식이 모두 충격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맛을 원하신다면 타오를 상시해보세요. 타오는 부드러운 연두부 위에 갈색 설탕 시럽과 작은 타피오카 알갱이를 얹은 음식입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큐가 있습니다. 바나나 큐는 카라멜화된 튀김 바나나를 막대기에 꽂은 간식입니다. 코크코크는 노란 반죽을 입힌 메추리알을 튀긴 음식으로 달콤한 식초 소스나 매운 식초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또 다른 길거리 음식은 피시볼입니다. 다진 생선을 동글게 만들어 바로 튀겨내며 달콤한 소스부터 매우 매운 소스까지 다양한 소스와 함께 즐깁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대표적인 디저트인 할로할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할로할로는 간 얼음 위에 다양한 당절임, 콩, 과일, 아이스크림 등을 얹은 시원한 디저트로 열대 기후에서 큰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숟가락, 포크, 젓가락 없이 손으로 먹는 필리핀의 카마얀 전통은 단순한 식사법이 아닌 사람 간의 유대감을
상징하며 조상들과의 연결고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화입니다. 가마얀 식사에서는 긴 테이블 위에 푸른 바나나 잎을 깔고 그 위에 따뜻한 흰쌀밥, 향긋한 구운 고기, 구운 생선과 새우, 잘 익은 망고, 절인 계란, 다양한 양념 소스 등을 가득 놓습니다. 각자의 접시 없이 모두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며 이는 친밀하고 따뜻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포크와 나이프가 필리핀에 도입되기 전까지 카마얀은 수백 년 동안 전통적인 식사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도구를 사용하지만 카마얀은 여전히 축제나 가족 모임, 야외 파티 같은 특별한 자리에서 인기 있는 식사 방식입니다. 필리핀에서 여성은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자 의사결정자 역할을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여성이 가계 경제를 관리하고 지출을 처리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집이나 차량 구매, 자녀의 학교 선택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남성들도 여전히 일을 하여 가계에 기여하지만 많은 경우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아내에게 맡기고 가정 경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뢰합니다. 이는 사회적 강요보다는 여성들이 가정 경제 관리에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깊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필리핀은 미인 대회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명한 미인 대회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필리핀의 제2언어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필리핀 여성들은 점점 더 많은 외국인 남성,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인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상대에 대한 기준은 지나치게 물질적이지 않으며 단순히 신뢰할 수 있고 인생을 함께 나누며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반유민 부족인 바자오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유목민이라고 불리며 1년 내내 물 위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어느 나라의 공식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자오 부족 사람들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다이빙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깊은 바닷속으로 다이빙을 하며 12에서 15m 깊이는 기본이고 일부 숙련된 다이버들은 40m까지도 다이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60%까지를 물속에서 보내며 물고기, 해삼, 진주 등 해양 자원을 채집합니다. 최근 과학 연구에 따르면 바자오 사람들은 수세대에 걸쳐 수중 생활에 적응하며 신체적으로 진화해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장기는 물속에서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도록 변화되었으며 예를 들어 비장은 평균보다 50% 커져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이빙 시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액이 주요 장기로 집중되어 바자오인이 물속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돕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이어받은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고 해삼, 진주, 성게 등 귀한 자원을 육지의 쌀이나 채소 등 필요한 물건과 교환합니다. 하지만 바자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이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아 공식적인 시민권이 없어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도시를 거닐다 보면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에서 완전히 정상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입니다. 지푸니 운전사, 건설 노동자, 사무직 직원, 학생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원 벤치, 인도, 차량 안, 심지어 직장에서 짧은 낮잠을 잡니다. 사실 짧은 낮잠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필수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필리핀의 더운 열대 기후와 긴 근무 시간, 힘든 출퇴근, 그리고 발전도상국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강도를 고려할 때 낮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한가한 시간에 잠깐 낮잠을 자는 것을 허용합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출근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15에서 20분의 파워 낮잠은 지친 일정을 버티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낮잠을 자고 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리핀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경험하는 문화 충격 중 하나를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공중 화장실, 간단한 음식점, 심지어 일부 대형 레스토랑에서는 화장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신 보통 플라스틱 물통과 탕보라고 불리는 물로 씻는 용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주로 휴지 대신 물을 사용하여 개인 위생을 관리합니다. 이는 휴지 사용이 일상적인 국가에서 온 방문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의 이름도 외국인들에게 재미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슈는 종이 타월, 화장지, 냅킨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 인 용어입니다. 반면에 냅킨은 여성 생리용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레스토랑에서 냅킨 주세요라고 하면 점원이 잠시 망설이거나 당황하며 다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그냥 티슈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나라가 노래방을 가장 사랑할까요? 필리핀은 거의 예외 없이 그 목록의 1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노래방은 필리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 음식점, 주택가, 개인주택, 쇼핑몰,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노래방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생일, 가족 모임, 축제, 사무실 파티, 혹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노래방을 찾습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 실력과 상관없이 모두 자신있게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는 평가나 부끄러움이 없고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순수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노래방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한때 마이 웨이라는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가 노래방에서 논란을 일으켜 금지되거나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그 노래가 예상치 못한 논쟁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 때문이었습니다. 필리핀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경험한 후 모든 필리핀 식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쌀이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축하 자리, 간단한 간식까지 거의 모든 식사에는 따뜻한 흰쌀밥이 곁들여집니다. 어떤 아침 메뉴에는 소시지와 밥, 계란과 밥, 통조림 생선과 밥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졸리비나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도 튀긴 치킨이 종종 감자튀김 대신 밥과 함께 제공됩니다. 밥의 양은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이 익숙한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끼에 밥 3그릇을 먹기도 합니다. 그 밥은 구운 고기, 튀긴 치킨, 국물 요리, 소시지 혹은 핫도그와 함께 먹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쌀과 함께 먹는 모든 반찬을 울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반찬을 준비해도 식사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쌀과 국수나 빵을 함께 먹기도 합니다. 서양에서 탄수화물을 보통 감자, 빵, 샐러드 형태로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리핀에서 식사할 때 가장 놀라운 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의 문화적 독특함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는 필리핀의 아름다운 해변들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보라카이의 화이트 비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꿈의 해변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한 흰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감촉과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갈수록 맑고 푸르게 변하는 바다색으로 유명합니다. 보라카이에는 고급 리조트와 호텔들이 있어 국제적인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해변을 따라 자리한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에서는 전,
필리핀 방식과 국제적인 요리법으로 신선한 해산물을 제공합니다. 밤이 되면 활기찬 바와 비치클럽이 문을 열어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상적인 장소가 됩니다. 만약 보라카이가 너무 상업적이거나 활기차다면 엘리도의 낙판 비치는 고요하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찾는 이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4km에 이르는 이 깨끗한 해변은 금빛 모래와 청록색 물을 자랑하며 한층 더 여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코코넛 나무 사이에 걸린 해먹에 누워 쉬거나 바로 따낸 코코넛에서 신선한 코코넛 물을 마시거나 석양이 지며 하늘을 붉은색과 주황색,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낙판 비치를 떠날 때 마치 아름다운 무인 도에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엘리도에는 히든 비치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비밀스러운 이 해변은 바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석회암 절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은신처 같은 천국은 카약을 타거나 좁은 틈을 헤엄쳐 들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제곱킬로미터당 약 42,000명이 거주합니다. 마닐라에서는 현대와 전통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분주한 거리 위로 우뚝 솟아있고 그 곁에는 사람들로 북적인 전통 시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에는 버스, 택시, 그리고 필리핀의 상징인 다채로운 지푸니들로 가득합니다. 마닐라의 일상은 옛것과 새것이 독특하게 교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른 아침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은 타호, 발룻, 이사우 같은 필리핀 전통 음식을 준비합니다. 몰 오브 아시아, 그린벨트, SM 메가몰과 같은 대형 쇼핑몰은 전 세계에서 온 쇼핑객들을 끌어모읍니다. 반면에 디비소리아 같은 전통시장은 저렴한 가격에 거의 모든 것을 판매하며 유명합니다. 밤이 되면 마닐라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도시로 변신합니다. 현대적인 바와 클럽부터 에너지 넘치는 야시장까지 언제나 무언가가 진행 중입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원한다면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나 마카티에 있는 루프탑 바, 예를 들어 펜트하우스 또는 스카이뷰 바를 방문하여 도시의 브레스테이킹 야경을 보며 칵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현지적인 경험을 원하신다면 말라테나 포블라시온 같은 동네에 있는 길거리, 바나 작은 클럽들을 찾아가 보세요. 마닐라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그곳의 사람들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친절하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유명합니다. 방문객이든 현지인이든 누구나 노래방에만 가면 즉시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이러한 따뜻함 덕분에 마닐라는 국제적 매체인 타임아웃에서 세계 최고의 나이트라이프를 가진 도시 13곳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은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필리핀의 실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장례식의 특별한 분위기부터 수중 부족의 삶,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그 극복, 그리고 쌀에 대한 깊은 애정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각 이야기는 필리핀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며 이 나라를 정의하는 놀라운 회복력, 창의력,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드러냅니다. 이 사실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거나 영감을 주었거나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들었다면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국가나 여행 경험 중 비슷한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반응을 듣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휴대폰으로 시청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탭해주세요. 몇 초도 걸리지 않지만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